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한동안 많이 쉬었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방향성이 나올 때가 좀 되긴 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트, 강릉에 있죠? 강릉에 있는 강원 테크노파트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을 해서 2명이 사망하고, 뉴스마다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2명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이다. 이 중에 1명은 중상이고 나머지가 경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다른 뉴스에서는 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매몰됐다. 아까 2명 사망한 쪽 그 뉴스에는 매몰자가 없다고 나왔는데, 뭐 또 다른 뉴스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정확한 거 뭐 보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수소 탱크 과연 안전하겠느냐? 수수라고 썼네요. 수소 탱크가 안전하냐? 이것 때문에 지금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해도 다들 주변에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수소하면은 여러분 이런 대체 에너지 쪽도 있지만, 수소하면 먼저 생각나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게 먼저 생각난단 말이에요. 수소는 수소폭탄 같은 경우가 원자력 폭탄보다 서로 작용하는 게 다르죠. 원자력 폭탄은 이제 방사능 쪽으로 해가지고 그 후에도 폭풍이 많은 거고, 수소폭탄은 아예 그 구간을 날려버린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뭐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수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뭐 수소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에 이제 인식적으로 좀 위험하다는 인식이 조금 더 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과거에도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수소 탱크에 대한 저런 안전성이 중요한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탈원전 설명할 때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안전한 축에 속하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우리나라가 그 안전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확정적인 건 아는데 어느 기업인지는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강릉에 입주한 기업들 중에 요런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수차 관련주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JN케이터 수소탱크 쪽 관련된 기업이죠. 그래서 혹시 이 기업에서 좀 문제가 된 거 아니, 이 기업의 수소탱크가 문제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기업이다라고는 제가 소식을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좀 이따가 뭐 소식이 정확하게 들리겠죠, 아침 되면은. 근데 아직 정확한 건 모르는데, 이 기업이 입주해 있다라는 것만 해도 좀 노이즈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JN케이터 같은 경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수속 충전 쪽으로 해서 국가 연구 과제로 계속 함께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 대충 봐드리면은 하나 아예 그냥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이거 전에도 이제 수소 스테이션 개발 쪽으로 해서 2013년에서 2014년까지 JNK 히터가 이쪽으로 해서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고요. 연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연구 과제로는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연구원 쪽에서 돼 있고, 참여 기관으로 JNK 히터가 들어가 있죠. 요거는 2021년까지 확인되죠. 자, 그리고 수소 충전용 대용량 수소 제조 장치 개발, 이쪽에도 JNK 히터가 이번에는 주관 기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참여 기관이 아니고 아예 주관하는 기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하는 그 연구 과제나 이런 쪽으로 해서도 참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JNK 히터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감은 조금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입주돼 있는 기업이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괜찮겠죠. 근데 아니라고 하면 직접적인 영향은 벗어날 수 있는데, 대신 간접적으로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수소차 관련주들한테 부담이 한번 될 수 있지 않겠냐,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구간은 맞아요. 이 구간이 지금 있는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이 잘 지켜주고 있었잖아요. 이 구간에서 그 5,200원 이런 구간이 기존에 여기 저항을 만들던 구간이고, 뭐 엄청난 저항까지는 아니어도 저항을 만들던 구간이고, 여기를 갭으로 돌파하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구간은 맞아요. 여기를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 맞는데, 여기서 만약에 파란색으로 해드려야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피곤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 정도는 있어요. 만약에 이 우려감으로 해서, 혹은 JNK 터의 수소탱크가 맞다라고 해서 개파라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최소한 이렇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달지 않으면은 지금 들어가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종목을 지금 뭐 매수해라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달지 않는 이상 관심 갖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노출이 돼 있는 기업이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죠. 입주돼 있는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좀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요 21선만 올라타면 한 번 정도 튀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와 있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 거잖아요. 심지어 인명피해가 났잖아요. 인명피해가 났잖아요. 그냥 폭발만 나온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정확한 거는 나와봐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으로 해서 또 하나 이제 엮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이거는 JNK 터만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는 이제 일진다이아가 있습니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면은 이 기업도 일진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이쪽에 입주가 돼 있죠. 근데 일진 다이아는 JNK 터만큼은 아닌 게, 본인들이 직접 수소차를 하는 건 아니죠.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쪽, 일진 이제 복합 소재 이쪽에서 일진 복합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가 있는데, 수소차 이제 고압 탱크 쪽을 하는데, 이 종목, 이 기업이 들어가 있으면서 같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은 일진 다이아만 들어가 있느냐. 만약에 일진 복합 소재는 연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적인 영향 정도, 간접적인 영향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위험하지 않겠느냐. 수소 탱크 위험하지 않겠느냐. 충전소 우리 동네 만들지 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수소 탱크 3개 터졌는데 3개가 폭발했어요. 그럼 여러분 집 옆에다가 만든다고 하면은 오케이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요. 아니, 내 가족이 있는데 그 옆에 그 근처 건물에다가 이거를 해놓으면은, 혹시나 이제 우리 집 바로 옆이 아니라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해도 지나가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있으면은 동네 주민분들이 이런 거 만들자고 하면은 안 된다고 집단으로 이제 시위하고 하시잖아요. 그거를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거는 내 가족이 거주하는 곳, 거주지 근처면은 당연히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진 복합 소재가 같이 들어가 있느냐, 입주를 같이 했느냐, 아니면 일진 다이아만 들어가 있냐가 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진 다이아만 들어가 있는 거라면은 좀 간접적인 영향 정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일진 다이아도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저항받던 구간이죠. 27,500원. 그리고 또 저항받다가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위에 안착한 다음에 이렇게 안착을 해서 이탈을 안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아래 꼬리 달고 계속 아래서 지켜주고 있죠. 왠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만 다르지 밑에서 올라온 거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걸로 치면은 왠지 코스피를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잘 지켜준 다음에 급등이 한번 나왔다. 코스피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런 모양을 지금 만들고 있었잖아요. 만들고 있는 찰나에 저런 노이즈가 나오면, 잘못하면은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진 다이아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돼 있는데 JNK터보다는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만들 가능성은 조금 더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JNK터는 아예 입주돼 있고 본인들이 입주돼 있는 거고, 일진다이아는 이제 자회사 일진복합 소재가 입주된 게 아니다. 일진다이아만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수소탱크는 일진다이아 게 아니다. 라고만 나와도 괜찮을 것 그러면은 그래도 적어도 저점 매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시나리오예요. 아직까지는 시나리오고, 이건 뇌피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 무슨 공장 폭발이나 이런 거 한 번씩 나오잖아요. 공장 폭발이 한 번씩 나오면 안 되지. 공장에 화재라던가 공장에 문제가 생겼다던가 아니면은 뭐 임상 뭐 실패가 나왔다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돌발 이슈 나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일진 복합 소재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면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이제 간접적인 영향은 받을 정도, 그 정도 가능성. 역시 수소차는 아직 위험해. 예. 정부에서 저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해도 아직은 아니다. 이런 여론이 나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에서 누르지 않는 이상, 언론을 누르지 않는 이상 아직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만 해도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이거 보행자가 잘못해서 이제 사고가 난 것도 있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보행자가 진짜 어두컴컴한, 우리나라로 치면 시골길을 이렇게 가는데 보행자가 옆에 보지도 않고 그냥 훅 들어온 거예요. 밤에 야간에 컴컴한데 사람이 보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텐데 이게 자율주행이라서 이제 사고가 나서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 이런 예시가 있어서 작년에 자율주행이 굉장히 안 좋았죠. 자율주행차들 이런 게 뭐 연속으로 터지면서 자율주행차 쪽이 다 이제 급락이 나왔었죠. 이런 것처럼 인명피해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방어를 해줄 수가 없어요. 기업에 대해서 방어를 해줄, 이 기술력에 대해서 아직 발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작동할 때 부주의에 의해서 그러지 않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부주의하게 작동을 해도 안전은 지켜줘야 되죠. 부주의하게 작동했을 때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누가 이걸 하겠어요? 수소 쪽에 이쪽 관리자를 누가 하겠어요? 내가 뭐 좀만 실수하면은 터져갖고 내가 목숨이 날아가는데 누가 이걸 하겠냐고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주의에도 뭔가 안전장치 같은 게 잘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수소 쪽에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미완성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전기차는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9년부터 LG화학 수주가 막 쭈쭈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독일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테마였고, 한 5년 지나도 뭐 하이브리드카 가끔 하나씩 잘 안 보였잖아요. 이제 10년 지나고 하니까 이제 하이브리드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순수 전기차도 조금씩 보이는 거고. 지금 2019년이란 말이에요. 2009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11년 차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테마에서, 기존엔 테마였다가 이제는 주변에 조금씩 보이면 이제 서서히, 아직도 내연기관이 압도적이죠. 산업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전기차는. 근데 수소차는 그냥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맞아요. 전기차도 초기에는 테마였단 말이에요. 그래 친환경 기술이라고 좋대. 근데 아무도 안 타고 다녀. 그럼 테마죠. 근데 이제는 타고 다니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업화의 과정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 뭐 압도적으로 강세긴 한데,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슬슬 넘어오니까, 생겨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차 전환이 늦어서, 현기차가 전기차 전환이 늦었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래서 수소 쪽으로 해서 우리는 수소차야, 수소경제야, 이렇게 해서 정부랑 지금 같이 손잡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테마예요. 여러분 수소 탱크 저렇게 3대 터졌습니다 근데 수소차 판매하면 팔릴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덜 팔리겠죠. 아직은 아니야, 저거 나중에 볼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기차가 그랬던 것처럼 아직은 아니야, 전기차 나중에 볼래, 이렇게 한 것처럼 수소는 아직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주들 일부 해서 제가 쭉쭉 한번 넘기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JNK터랑 일진다이아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지금 이렇게 지지선 받고 이렇게 반등 가능성 있는 자리에 힘 모으고 있다가
봉변을 당한 거죠. 밑으로 내려갔다가 27,500원을 회복해야 된다. 일진다이아는. 그러면은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유니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 밑에 약간 아래쪽에 이쪽에 조금 남아있긴 한데 6,700원 요 구간까지는 조금 남아있긴 한데 살짝 아래를 여지를 주긴 했는데 중요할 것 같아요. 유니크도 좀 밀리더라도 요 구간에서는 밀리더라도 아래 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있다가 21선 회복, 61선 회복해야지 위쪽으로 한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번에 수소 탱크 터진 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향후 움직임을 지켜보자고요. 6,700원을 유지해야 되고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도 이번 사건으로 가치 급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도 6,700원 회복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6,700원을 회복할 때.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토닉 같은 경우도 과거에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요런 구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한 1,500원 정도 해서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1,500원 회복될 때 그때 관심 갖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위에서 21선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잘 모르겠고 다음 달 정도에나 21선 이렇게 올라타고 1,500원 올라타고 하면은 그때 보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되고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쪽은 이쪽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조금 더 아래쪽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차트가 꺼져버리네. 제가 ESC를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쪽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면은 요 구간이 하나 있었고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5,000 요 구간 되겠죠. 5,200원 구간. 요 구간을 돌파하면서 한번 위로 쭉 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구간이에요. 요 위에 여기 한 6,200원 있고 그럼 중간 지점 하면은 5,600원 되겠죠. 그러니까 5,600원이나 5,200원까지 여유가 있어요. 아직 아래쪽에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요. 덜 밀린 거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요 공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5,600원 정도에서 잘 지지를 받고 올라온다는 6,200원 회복되면은 매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1선 아직 더 내려와야 될게 이것도 다음 달 정도에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라야 다음 달. 그렇게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6,200원 회복될 때 혹은 5,200원까지 내려오면 차라리 관심 갖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NK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NK 같은 경우도 요 종목은 애매하네요. 요 구간 1350원 구간 그래요. 좋아. 이 구간 정도 지금 의미 있는 구간 쪽에 있는데 이탈하게 되면은 1350원 50원 여기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은 그때 보는 게 낫지 않겠냐. 21선 근처에 있으니까 얘도 얘는 조금 빠를 수 있는 다른 놈들은 내려오면서 급락 나오면서 이제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금방 내려올 것 같네요. 그래서 1350원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응 쪽으로. 뉴로스 같은 경우도 조금 확대할게요. 얘도 뉴로스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제 저항 구간을 이제 잘 돌파를 해줬는데 한 4,900원 정도 요 구간이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아직 좀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위쪽으로는 여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이 그렇게 쉬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5,600원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확대. 그러면은 4,9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천천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구간으로 좀 묻어두실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차가 이렇게 해서 노이즈가 발생해서 이걸 해소되면은 올라오겠지만 해소하지 못하면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작년에 자율주행처럼. 대신 4,900원 요 구간부터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분할 매수 구간이 될 거고 만약에 5,600원 회복한다라면은 5,600원 회복하면 여기가 이제 빨라지는 구간,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 요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M코리아
자,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강하게 올라왔고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덜 밀린 쪽에 속하지 않나 싶어요. 요 종목도 제가 뭐 과거에 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5,400원은 뭐 이탈하지 않는 게 낫다. 뭐 위쪽에도 있는데 요 구간이 있는데 6,000원 이거는 뭐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그래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00원 유지해준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미친듯이 센 거예요. 수소차 중에서 거의 뭐 제일 세지 않겠느냐. 6,000원을 유지해준다면은 그런 정도고 6,000원을 이탈하면 한 5,400원 정도부터는 이제 분할로 이렇게 한 600원 단위 600원 단위 보면서 이제 분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2차 600원 단위로 찍어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5,400원이니까 뭐 4,800원 뭐 이런 구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4,200원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씩 혹은 3%씩 뭐 이래서 분할로 매수하시면 되겠죠. 조금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6,000원 이탈 안 하면 진짜 센 겁니다. 6,000원을 원래는 이탈해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다른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GMB 코리아 이 놈도 뭐 한 시세를 뭐 크게 한번 줬었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여기 갭 정도는 6,800원까지는 언제든지 뭐 내려올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7,000 요 구간 예. 7,600원 요 구간을 회복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61선 이 구간 근처 이렇게 올 때쯤 노려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 종목도 6,800원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무지하게 강한 종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6,800원 이탈한다라고 치면은 그 밑에로 해서 이것도 이건 한 800원 정도 단위 되겠네요. 그래서 뭐 6,000원 있고 그다음에 뭐 5,200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6,000원까지만 보셔도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가격 정도만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7,600원 회복하면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삼보모터스 종목이 많으니까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삼보모터스는 밑에가 뭐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쭉 밀린 거는 대장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쪽은 대장은 될 수 없다. 차라리 유니크라던가 모토닉이라던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엔코리아나 GMB코리아 등등 이런 종목은 뭐 일진다이어도 그렇고 그런 쪽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당장은 대장의 가능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차라리 매매를 안 하고 차라리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저라면은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가격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밀리면은 다른 종목도 같이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센 놈으로 교체할 것 같아요. 저는 참고하시고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코오롱 머티리얼즈도 저도 관심 갖고 이렇게 과거에는 이제 테마성으로 매매 관점도 드리고 했는데 트레이딩 쪽으로는 뭐 투기죠. 말이 트레이딩이지. 투기 관점으로 드리고 했는데 지금 요것도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러니까 삼보모터스처럼 이것도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같이 밀린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수평이동 계속 말씀드리죠. 교체하는 것도 나을 시다. 좀 더 센 놈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풍국주정 같은 놈이 한번 치고 가면 진짜 무섭게 치고 가죠. 이거 뭐 한 8,9천원에 있던 종목이 뭐 28,000원까지 한 번에 3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세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지지선 이런 거를 뭐 만들기가 되게 애매해요. 너 다 그냥 급등으로 올라와서 매물대를 뭐 엄청나게 심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조금 뒤로 길게 가야 되는데 길게 가서 봐야 되는데 그럼 요런 구간 지금 15,500원 정도 돼 있는 이 구간에 의미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은 13,500원 구간에 그럼 2,000원씩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두 개 보면은 답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9,5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다음 뭐 7,500원인데 설마 여기까지 밀리겠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으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밀리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15,500원 여기 구간은 뭐 이탈한다고 지금 보면 될 것 같고 13,500원 에서 11,500원 어디서 이제 지지받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의미를 요 구간에서는 조금 만들고 있으니까 15,500원 만들고 있으니까 13,500원에선 바운딩 나와서 여기를 재차 회복하면은 그래도 좀 해피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요런 관점에서 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강합니다. 풍국주정. 동아화성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올 때 뭐 엄청난 급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약간 추세적으로 만들어가 가지고 이쁘게 올라와 있어요. 이 종목이 참 차트를 이쁘게 전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 좋아한다고 했죠. 이쁘게 만들었는데 지금 추세로 올라온 만큼 추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 6,300원 요 구간 회복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요 아래쪽은 뭐 죄다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밑으로 내려올 때 싸게 사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올라왔을 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6,300원 회복할 때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로 뭐 진입하기보다는 올라오면은 거기서 이제 뭐 매수를 한다. 6,300원 구간. 이렇게 보는 게 현재 관점이고요.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 뭐 이 종목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또 중요한 구간에 있어요. 뭐 6,000원 부근에서는 지켜주긴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이 여기도 지금 위협할 수 있는 오늘 이슈 같은 잘못하면 위협받을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뭐 여기까지 가야지. 뭐 5,000원 구간도 이제 뭐 봐야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는데 여기를 이탈했다가 6,000원을 회복할 때 관심 갖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의 다 왔습니다. 누리플랜. 자, 누리플랜 같은 경우 이거는 순수하게 수소차만 보진 않죠. 뭐 저쪽에 뭐 4대강 복원이랑 DMZ 쪽이랑 뭐 다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테마가 섞여 있기 때문에 원래 수소차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교체가 맞아요. 교체가 맞는데 이건 수소차로 누리플랜을 들어가신 분이 많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같은 관련줄에서 뭐 예를 들면 자연과환경이라던가 이런 놈이 조금 물론 누리플랜이나 자연과환경이나 시기가 좀 다를 뿐이지 둘 다 이렇게 한 방에 있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협주나 이런 쪽으로 같이 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뭐 아니면 4대강 보험주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자연과환경이나 뭐 이화공영 같은 경우도 이런 쪽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자연과환경이 제일 세네요. 이화공영도 약하네. 그래서 저라면은 누리플랜을 들고 있다라면은 저라면 자연환경으로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 뭐 팀이하다 그러면은. 근데 요런 한 방은 있는 종목이니까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경협주로도 같이 뭐 엮일 수 있는 게 기존에 엮었었죠. 그래서 메인은 아니에요. 경협주 중에서는. 참고로 알고만 계세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뭐 수소차 외에도 뭐 엮여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꺾일 때까지 들고 가면 되겠죠. 이거는 오히려 한번 밀려주면 기회가 될 수 있고, 여기 뭐 7,000원 구간 뭐 이탈 안 하면은 뭐 양호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돼. 여기 이탈하면 한 번 정도는 정리했다가 요 61선 부근에서 1차 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뭐 5,700원이라든지 뭐 위쪽을 보면 한 5,900원부터 볼 수 있겠죠. 5,900원, 5,700원 사이 요런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더 볼 수 있지 않겠냐,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7,000원만 이탈 안 하면 그냥 뭐 조금 들고 가봐도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고요.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세네. 뉴인텍 같은 경우는 희마리가 별로 없는데, 희마리가 별로 없는데 모양은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 모양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또 이탈할 가능성이 좀 생겼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요 구간 뭐 이 100원짜리 종목이라서 제가 별로 탐탁치 않은데 770원 정도는 유지해 주는 게 좋고, 위쪽에 요 구간만 이제 올라와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820원 정도 구간만 올라와줘도 괜찮을 것 같은. 동전주는 제가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많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선호하진 않는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동전주는 웬만해선 제가 말씀 안 드리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동전주는. 자,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다른 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쪽이 사업하는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엮이는데, 이 종목도 한번 밀리면은 뭐 이 아래 구간은 뭐 지켜줘야겠죠. 한 2,500원 구간만 잘 지켜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2,500원을 회복될 때 매매하는 게 낫지 않겠냐.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전 종목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슈가 꽤 됐던 종목들은 한번 다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이 강원 테크노파트에서 폭발로 해서 이제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기원을 해주시고요. 중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뭐 위급한 건 잘 넘기고 이제 어느 정도 치료 기간 받은 다음에 잘 퇴원해서 가시면 좋겠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인명 피해 같은 거 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고인의 명복을 잘 삼가 잘 빌어드리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인명 피해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술이 발전하는 구간에서 이런 사고가 한 번씩 나는데, 사고가 나더라도 저는 인명 피해만 없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명피해 같은 부분. 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노이즈가 될 수 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있죠? 요 따봉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나오고 요 영상이 있고 맨 밑으로 내리시면은 여기 댓글 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댓글을 하나씩 꼭 달아주세요. 나는 뭐 글씨 쓰는 게 어렵다 그러면 숫자 3이라도 달아주세요. 숫자 3 하나 달면은 내가 영상 잘 보고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